2024년 하반기에는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결과를 들으려 했는데 기초연금 탈락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이런 고민 있는 분들 모두 기초연금 받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견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금융재산이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할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이 있고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분들이 받지 못하고 시니어 분들 중 70%만 받습니다. 지급은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3개월간의 예금 평균 잔액을 확인합니다. 3개월 동안 통장에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됐다면 이 금융소득을 재산으로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잘 받다가 조금 늘어난 소득이나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지가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탈락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 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3년보다 5.4% 오른 단독가구 213만원이며 부부가구 340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니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억 아파트가 있고 세종에서 거주하는 분을 가정하여 금융재산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계산하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그리고 소득 등 다양한 사례 등을 살피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세종에서 단독 거주하며 6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월소득 200만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소득 평가액은 63만 원이며 재산소득 환산액은 171만 6천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234만 6천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 원을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세종에서 단독 거주하며 6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11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며 주식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하지만 주식 배당금이 연 1000만 원이 발생하는 사례로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을 0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금융재산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우선 그 금액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최종 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금융재산이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 세종에서 단독 거주하며 6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11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월 30만 원을 받는 국민연금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월소득 환산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례 월소득 평가액에 30만 원이 추가되어 월소득 평가액이 30만 원이 되고 소득인 정액이 201만 6천 원으로 선정기준액 미만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상황과 같이 아파트가 있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며 소득이 있을 때 얼마의 월소득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월소득이 126만 2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황과 같이 6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면 얼마의 소득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월소득이 169만 5천 원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금액에 따라 월소득 등을 조절하셔서 기초연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례부터는 세종에 거주하는 부부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부부 가구는 세종서 6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 중으로 기초연금 수급 시기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사례별로 계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 세종시 거주하는 부부 가구가 6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월소득 300만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의 월소득 평가액은 133만 원이며 재산소득 환산액은 171만 3천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304만 3천 원으로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세종시 거주하며 6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소득 평가액은 203만 원이며 재산소득 환산액은 171만 3천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374만 3천 원으로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가구이고 6억의 아파트가 있다면 얼마의 소득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억 아파트가 있다면 월 352만 원 이하의 부부 소득이 있다면 선정 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6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300만 원의 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소득 평가액은 163만 원이며 재산소득 환산액은 171만 3천 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334만 3천 원으로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 미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 아파트가 있고 부부의 월소득 300만 원이 있다면 부부 합산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35만 7천 원 이하로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같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가 바뀌는 이유는 복잡한 기초연금 계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때문에 떨어지셨거나 떨어질 거라 생각하여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은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지나면 또 한 달치의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복지로 모의 계산 결과는 참고사항으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그리고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사례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